다음은 교리 실천단 순서입니다. 정성은 교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단 정성은입니다. 입교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교리 실천단은 처음이고 그간 새로 오신 교도님들 앞에서 제 소개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6단 단장 이창원 씨와 결혼을 계기로 원불교 교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이신 시타원 박시원 교도님의 여론으로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긴 기도의 시간을 거쳐서 두 아들 도원이, 동아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7년간을 무교로 지내다가 원불교에 입교한 이후 마음 공부와 감사 생활이라는 개념을 접하며 저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워준 남편과 시타원님, 헌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교리를 잘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을 돌보는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서 실생활에서 원불교에 입교한 이후 실생활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 것이라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자 노력했던 세 가지 경험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공간에 대한 차이입니다. 저는 출퇴근할 때 운전하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자동차 안에서는 음악도, 향기도, 온도도 모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하는 남편도 없고 밥을 달라고 외치는 아이도 없습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노래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면서 하루의 긴장을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던 마음이 갑자기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차가 제 앞으로 끼어들 때입니다. 조금 전까지 기분 좋게 가고 있었는데 금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치 내가 가는 길, 내 앞의 도로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도로는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잠시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데 어느 순간 그 길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제가 마음속으로 편하게 느끼는 자리가 있습니다. 출입구와도 가깝고 비교적 넓어서 주차하기 수월한 자리입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 이미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내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단 한 번도 제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몇 번 편하게 이용했던 경험이 있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 자리를 제 자리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겪으며 일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내 것이라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것이 경계가 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또 집착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일이 항상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전개되지 않는다고 해도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건강에 대한 차이입니다. 작년에는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습니다. 암이라는 진단명을 들었을 때 마치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곧 억울해졌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알아보고 수술 날짜를 잡고 환유 커뮤니티에서도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틈틈이 억울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병원에 동행하면서 만났던 각자의 사정으로 병을 앓고 있던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역시 제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건강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 속에서 잠시 건강한 몸으로 머무르고 있을 뿐인데 저는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는 잠시 허락된 상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프지 않은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고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평범한 나날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자녀에 대한 착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마음 공부가 되는 부분은 바로 자녀 양육에 관한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 김동현 씨가 힘든 훈련 중에서도 담담하게 운동 많이 된다 라고 말하는 영상이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요즘 마음 공부 많이 된다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큰아들 도원이의 양육과정 중에서입니다. 도원이는 결혼 후 5년 만에 맞이한 아이입니다. 결혼 후 오랜 기간 아이를 기다리던 중 당시 원남교당 교무님들께서도 저희의 소원을 이루고자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장차 큰일을 할 귀한 아이가 오기 위해 부모가 될 준비를 충분히 하게 되는 시간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인지 실제로 많은 인내를 배우게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도원이는 요즘 숙제를 해가지 않습니다. 숙제를 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도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게 이야기해보고 기다려보고 다시 이야기해보고 이 과정이 몇 시간 동안 반복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숙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긴 하셨지만 자기는 그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에 자식도 내가 소유한 존재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잘 키워야 한다는 마음에 어느 순간 아이의 생각과 행동 방식까지 통제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역할은 부모로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이지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필요한 지도는 하되 마지막 선택은 아이에게 남겨두는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 공부 많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떨어져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 공간, 내 건강, 내 가족.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라도 내가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잠시 인연으로 맡겨져서 돌보고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인연이 제게 맡겨진 공부의 자리라는 마음으로 잠시 머무르고 돌볼 수 있는 소명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성훈 교도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아이의 엄마, 그 다음에 며느리, 딸,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변호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정성훈 교도님께 다시 한번